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60과 a 세제곱 곱하기 b의 최대 공약수가 20일 때 두 소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60과 20을 소인수분해해서 거듭제곱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60과 20 소인수분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로 나누면 30, 한 번 더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20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로 나누면 10, 한 번 더 2로 나누면 5가 되죠. 이제 소인수분해된 결과를 선생님이 왼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을 소인수분해한 결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고요. 최대 공약수는 이 아래에 적겠습니다. 20을 소인수분해한 결과 2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5. 우리 미시 같은 수끼리 나란히 적어주면 문제를 풀 때 더 편리하죠. 우리 22 최대 공약수입니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밑수가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지수는 작거나 같은 수를 적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이고 60에도 2의 제곱이 있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는 밑이 같은 2가 있고요. 거듭 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와야 되는구나. 즉 이 a 세제곱이 여기에 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의 제곱, 여기 a 세제곱도 사실은 2의 세제곱이겠죠. 그러면 밑수가 똑같고 지수가 작거나 같은 수를 적으니까 최대 공약수 2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60에 5라는 소인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에도 5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두 번째 수에도 반드시 5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b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곱하기 b가 5가 돼서 이 두 수를 비교해서 5라는 최대 공약수,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을 비교해서 2의 제곱이라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는 2가 되겠고요. B는 5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어렵지 않죠? 소인수분의 형태로 이렇게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꾸고 나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1cm, 2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학교 축제에 쓸 정사각형 모양의 입장권을 만들려고 한다. 남는 부분 없이 되도록 입장권을 크게 만들려고 할 때 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권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우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 이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다시 이런 큰 종이를 잘라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누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입장권을 만든다는 말은 요 21cm와 28cm를 같은 숫자로 나누겠다 이런 뜻이죠. 즉 공약수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입장권을 만들겠다. 즉 21과 28의 공약수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은 바로 입장권을 크게 만들고 싶다. 이 이야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 즉 무슨 공약수를 말하는 걸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이런 의미를 갖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21과 28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1과 28은
어떤 수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바로 7로 나누어지겠죠. 3, 7이 21, 4, 7이 28.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21과 28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이다? 7이다. 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7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로의 길이가 21c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28cm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7cm를 어떻게 하시오? 28을 7로 나누면 4가 나오죠. 예, 즉 이렇게 선생님이 자 없이 대략 그려보면 네, 7, 7, 7, 7 이렇게 나누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1c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서 7, 7, 7 이렇게 잘라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이 7이라는 값은 네, 입장권에 한 변의 길이가 7cm이므로 예, 우리가 원하는 입장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28 나누기 7 했을 때 4줄, 21 나누기 7 했을 때 3줄, 즉 총 개수는 3 곱하기 4. 그렇죠. 바로 12개이다.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12개. 네,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방금 전 7번 문제보다 조금 더 내용이 문제가 길고 네. 하지만 풀이 방법은 비슷합니다. 같이 그림과 함께 문제를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0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84m인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운동장이죠. 그리고 운동장에 귀퉁이에 세 군데, 세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운동장의 둘레에 나무를 더 심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무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도록 나무를 더 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 바로 나무를 되도록 적게 심으려고 한다. 그리고 간격이 모두 같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개에 여러분 명심하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아까 풀었던 7번 문제하고 아주 비슷하죠? 간격이 모두 같도록 이 말은 공약수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예, 나무를 되도록 적게 심으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무를 적게 심으니까 최소 공배수 문제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나무를 적게 심으려면 반대로 간격이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간격이 넓어야 한다. 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예,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11번 문제도 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20과 84를 같은 숫자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120과 8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20과 84를 나누어 보면 네, 2로 나누면 60, 2로 나누면 42, 한 번 더 나누면 30, 21. 네, 이번에는 3으로 나눠지겠죠? 네, 17이 됩니다.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죠. 네,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세 개의 숫자를 곱한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0과 84의 최대 공약수
12이다. 따라서 이 12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120m를 12로 나누면 떨어진다. 84m를 12로 나누면 떨어진다. 바로 요 12가 나무를 심는 간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12m. 12m의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적게 심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1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나무를 얼마나 더 심어야 하느냐. 네, 이번 문제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몇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야 할까? 이미 여기에 3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더 심는 나무를 조심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120m에 12m 간격으로 나무를 심기 때문에 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120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 나오고요. 84 나누기 12 해주시면 7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실제 필요한 나무의 수는 더 심어야 하는 나무의 수는 10그루를 더 심는 게 아니죠. 여기 전체를 10개의 간격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끝에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 실제 필요한 나무는 9그루. 그리고 세로 부분에도 7개의 간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6그루만 필요하면 됩니다. 어쩌면 잘 이해가 여기서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직접 나무가 그려지는 위치를 표시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가죠. 하지만 여기 끝에는 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9그루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9그루. 마찬가지로 이 84m도 12m 간격으로 잘라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지만 이 마지막에는 이미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6그루만 나무를 더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최종 정답은 9그루, 6그루 합쳐서 15그루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 마지막에 요 10그루가 아니라 9그루라는 거, 7그루가 아니라 6그루라는 거, 요 문제 실수하지 않고 푼다면 여러분도 모두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